오케이? 네. 본 영상의 저작권은 더마스터 영어 발전소 학원에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퍼가기 혹은 캡처와 같은 불법적 활용은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언어는 힘이 셉니다. 그쵸? 말이라는 거는 이제 힘이 강해서 우리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의도하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언어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음식이었다라는 지문이었는데, 오늘은 그 이제 언어에 관련된 지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 볼까요?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문법 문제 푸십니까? 혹시 아직도 문장 구조 보는 눈 그거를 확립하지 못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기만 보고 저 1, 2, 3번 1, 2, 3번이 유즈가 3개고 유지즈가 2개니까 이왕이면은 과반수 넘는 거 많은 걸 해야지. 이렇게 고르시고 1, 2, 3번 중에 하나 체크. 그 다음에 B로 가서는 falsed가 있고 falsing이 있는데 ing가 2개니까 falsed 제거하고 ing 이렇게 선택하고 이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지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1, 2, 3번이 범위였으니까 나는 베이그 형용사가 2개 있으니 베이글을 골라야지? 아니면 베이글리 C에는 베이글리가 3개 있으니까 요거를 골라야지 해서 이제 막 요거 둘 중에 하나 2번 3번의 보기 중에서 에이 찍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로 이 4번 5번 중에 특히 즉 A에서 유즈 이렇게 3개 나온 거 말고 유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찍기 본능을 발휘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그런 찍기 방법이 어쩔 때는 맞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한 문제로 여러분 인생이 갈릴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 들어가 볼게요. 내용. 주어 베이그니스. 베이그가 이제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모호성. 모호함이죠. 자, 모호함이란 이제 불투명한 거죠. 모호함. 1번 주어 왔네요. 모호함은 obstacle, 장애물이다 이렇게 왔어요. 뭐의 장애물일까? efficient communication, 효율적인 소통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너 나 좋아하니?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 좋아하니라고 물었는데 바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매한 거죠. 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화가 어떻습니까? 효율적 대화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라는 말이 왔어요. 첫 번째 문장 중요하고 소재어기 때문에 애매함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이 지문은 문법 문제여서 여러분 사실은 딱 3문장만 보고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문법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자, some, 즉, 요 문법이 들어간 한 문장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한 문장을. 영어 문장 구조 어떻게 생겼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0번, 여기는 2차 내용이 옵니다. 미안해라는 콤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걔가 2차 내용 부사예요. 주인절 주어, 얘가 명사죠. 주인절. 2번 동사. 3번에도 명사 오고 4번도 명사가 옵니다. 5번도 명사 혹은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을 끝내줘야 되는데
더 이었을 거야 해서 여기도 이렇게 부사 2차 내용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6번까지 다 보는 눈을 키우셔야 문법 문제 안 틀리죠. 아셨죠? 그래서 sometimes부터 어디까지 보셔야 됩니까? 플러이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그럼 가봅시다. sometimes 여기 콤마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지문 있어요. 현대인들은 콤마를 안 친다. 이제 그런 지문이 있는데 왜 안 칩니까? 단어의 의미를 두는 거죠.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콤마가 굳이 없다 한들 알 수 있는 거죠. 0번. 0번 다음에 1번이겠죠? 그럼 얘가 주어네요. people. 그리고 2번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잖아요. who는 형용사절. 즉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근데 그 형용사가 되게 뚱뚱해요. 얼마큼 뚱뚱하냐? 이만큼 뚱뚱하네요. 이만큼. 아유 뚱뚱해. 엄청 뚱뚱하죠? 여기까지 다 people를 꾸미는 앤 겁니다. 그거를 우리 쉬운 말로는 형용사. 근데 걔가 주어 동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형용사 절이에요. 아직은 2번 동사가 안 나왔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후 대신에 뭐를 씁니까? that을 쓰죠. 옛날 사람들은 that이라는 종속 접속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접속사 정복이 영어 문법의 50입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종속 접속사의 시조 that 명에도 보이고 형에도 보이고 부에도 보이죠. 자, 명은 명사의 that은 완전성, 형용사의 that은 불완전성. 이거 가리면 여기 주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불완전을 정복하려면 동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영어인들이 신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새로운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그렇게 만든 애가 WH 버전입니다. 꾸며요. 어쨌든 그러면 다 지워요. 이거 꾸미는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우고 1번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근데 people이 복수니까 당연히 use라는 복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A에는 use가 되겠네요. 내용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내용 보지 않고 A 풀듯이 B 풀면 되고 C 풀어서 세 문장만 봐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 문제가 우리 문법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애매함은 효율적 소통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왔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사람들이냐? 피해요. 뭐를 피해? committing의 뜻이 정말 다이어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commit,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죄를 저지르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다는 뜻도 돼요. 나는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다. 뭐 능동적 태도를 취하냐, 아니면 소극적 태도를 취하냐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약속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일을 맡겨요. 그래서 위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이제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자기네 스스로가 보세요. 특정 행동의 어떤 과정, 특정 행동이겠죠. 특정 행동. 나는 그 특정 행동에 커미트, 입장이야, 약속해줄게, 약속할게. 내가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라는 입장, 태도, 약속이겠죠. 그런 약속을 하는 걸 어보이드,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즉 본인이 나 어떤 행동 할게.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나 너만 바라볼게 라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 커미트먼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을 어보이드, 안 한다는 얘기겠죠.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인 걸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니까 베이그니스, 애매함, 모호함을 사용하는데 모호함을 뭐라 쓰냐? as, 여러분 제가 부사의 발달 문법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얼소에서 온 단어 a as, 얼소의 뜻이 는이니까 얘가 는이 됩니다. 그러면 애매함을 그들이 어떤 걸로? 플로이, 술책, 어떤 계략이죠. 계략으로 쓰는 거예요. 애매함을. 왜? 자기들이 특정 행동 할 거라고 약속하기 싫으니까. 약속하기 싫다는 건 어떤 의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기 싫어서 애매함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A에서는 어쨌든 유지가 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지문은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쁜 지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그래도 평가원 측에서 좋아하는 소재의 지문이고 뭐 그래도 여러분 저기 번호 옆에다가 책 옆에다가 조그맣게 왕별표는 아니더라도 동그라미라도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니까 뭐 순서로 나올 수 있겠고 그쵸? 여기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코드 줄 수 있으니까 또 뭐 없습니까? 뭐 오화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문법 문제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B를 보려면 우리는 A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A가 끝나는 문장을 볼 건데 여기 베이그니스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지금 문법이 없으니까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내용을 가본다 한들 자, for instance라고 콤마 한번 들어오죠?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주어 0번 다음에 1번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정치인.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ask, 정치인이 물었다라고 동사로 갈 겁니까? 에이, 그렇게 되면 might make라는 여기 동사가 또 걸리네요. 얘가 확실한 동사죠. 그쵸? might는 누가 봐도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네요. might가 물론 다른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make라는 본동사 앞에 있으니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 동사 맞네요. 얘가 2번이네요. 1번이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asked와 might가 나열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asked는 동사라 보시면 안 됩니다. asked는 ask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pp라는 옷을 입어요. 변신하는 거죠. 변신할 거야. 동사로 안 할 거야. 동사 역할 안 할 거야. 형용사 역할 할 거야. 형용사 중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지닌 그런 애를 우리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 걔를 분사라고 하죠. 분사. 꾸며. 그러면은 여기 ask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후절이랑 같은 거 아시겠죠? 누가 더 뚱뚱해 보입니까? 얘가 더 뚱뚱해요. 얘는 주어 있고 동사 있는 거고 그 절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주어가 안 보여요. 얘는 그냥 구라고 해요. 구, 형용사 구. 그래서 얘가 더 무게가 있는 거고 얘는 좀 더 길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얘가 더 무거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꾸며요. 역할은 질문받은 정치인이에요. 질문받은 정치인. 뭐를 질문받았냐 하니까 how가 이제 명사를 유도하는데 뭐를 질문받았어요? 혹시 정치인 intend 의도하고 있어? 이렇게 의도? 돈 지금 아껴야 되는데 어디서 아끼냐? 퍼블릭 섹터 우리 공공사업 공공 업무 뭐지? 정치겠죠? 공공 업무 길 닦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하는 데서 대중들의 업무에 있어서 돈을 지금 아끼려는 그런 intend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야? how 방법을 질문받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 이 정치인이 뭐를 이용할까요? 자, 이 문장은 주제문에 대한 for instance 예문이잖아요. 예문이니까 이 정치인이 나 그럼 책임지기 싫은데? 라고 하겠죠. 뭘 이용하겠어요? 애매함, 모호함, 베이그니스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정치인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모호한 제너럴리제이션, 우리 미국 발음은 제너럴리제이션, 영국 발음은 제너럴라이제이션 둘 다 맞습니다. 일반화죠. 모호한 일반화. 자, 일반화를 시키면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정형화된 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반화는 보통
정형화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 그래서 모호한 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그치, 물건, 방해하는 물건.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모호한 일반화를 쓴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모호한 일반화. 예. 모호한 일반화. 뭐에 관한 모호한 일반화냐 하니까 향상된 효율성의 필요성에 관한 모호한 일반화. 여러분 이거 한번 영어 지문 읽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와 닿습니까? 한 번에 와 닿으면 되게 국어감, 언어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있는 거예요. 보세요. 향상된 효율성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모호한 일반화. 다시 해볼게요. 향상된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 향상된 효율성이 필요한가?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본 베이스가 결실이 있어야 돼요. 결실이. 성과가. 효율성이란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게 임프루브드한 효율성인 거죠. 성과가 좋은 게. 그런데 그거가 필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돈을 막 아끼려고 해요. 근데 돈을 못 아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못 아끼면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면 책임지기 싫은 거 아닐까요? 저 정치인이. 그런데 보세요. 효율성이라는 건 성과를 밑바탕으로 해요. 그러면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너 일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효율성은 성과를 필요로 하는 건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향상된 효율성, 성과 있는 효율성, 그것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베이그한, 모호한 일반화를 치는 거죠. 너 일 잘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중들이 너 일 잘하고 있니? 너 일 잘하고 있니? 에 대해서 나 책임지기 싫어가 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베이그한 제너럴리제이션을 사용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냐 해서 더 이어나가네요. 그게 뭐냐 해서 여기 콤마 치고 여기 위치 이 안에 and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관계대명사죠. 자, while 비록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양보죠. while이 맞는 말이긴 하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효율성은 성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보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모호한 일반안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됐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not commit. 그한테 not commit. 약속, 책임, 위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그 정치인 보고 그래, 네가 책임지지 마라고 하는 거죠. 베이그한 거니까. 오케이? 네가 책임지지 마. 뭐에 대해서 책임지지 마. 하니까 이런 방식, 즉 이거를 어치빙 할 수 있냐? 즉 세이브 머니, 공공 업무에 대해서 네가 돈을 아낄 수 있냐? 성취할 수 있어? 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방식이라도 정치인이